12번 문제입니다. A 5명의 학생 중 수학시험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과 두 번째로 낮은 학생은 내일 재시험을 보기로 했대요. 아하, 그러면 4등하고 5등이겠죠. 가장 낮은 학생,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학생이니까. 그죠? 이들의 진술 중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의 진술만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랍니다. 아, 그럼 1등만 참이고 나머지만 거짓.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일 재시험을 볼 두 학생은 누군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4등하고 5등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선지를 먼저 보고 그걸 바탕으로 역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A, B가 4등과 5등 1대, B, C가 4등과 5등 1대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4등하고 5등이 섞여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반드시 앞에가 4등이고 그 다음에 5등이고 혹은 5등이고 4등이고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가봅시다. A의 진술부터 가보죠. 나는 C보다 점수가 낮고요. B는 A가 5등이라 그랬고 C는 B보다 나는 점수가 낮다 그랬고 D는 A가 1등이라 그랬고 D는 C보다 점수가 낮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1등만 참이라는 거예요. 1등만 참, 1등만 참. 그러면 저는 처음에 딱 뭘 봤냐면 얘네 둘을 봤거든요. 왜냐면 D 같은 경우는 A가 1등이래요. 본인이 1등인데 A가 1등이다? 말이 안 되죠. 일단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내가 1등이에요. 내가 1등인데 A가 5등이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A가 5등이라고 얘기한 거랑 또 요거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1등이라면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C보다 낮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거짓말이에요. 얘도 거짓말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 B가 1등이라는 거잖아요. B가 1등이고 A가 5등이고 그러면 만약에 A가 참이라고 한다면 C보다 A가 뒤에 있는 게 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B는 모두 다 거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게 C하고 E인데 E가 만약에 1등이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죠. 그죠? E가 만약에 1등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고 C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어쨌든 B보다는 높게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얘가 거짓말이라고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A, C가 거짓말이니까 C, A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동률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거짓이다. 그럼 E가 참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걸 바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고 표로 그린다면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E가 일단은 1등이다. 1등이고 그리고 C하고 D가 확실하게 결정됐고 C보다는 A, B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4등하고 5등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답을 3번으로 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사실은. 선지를 먼저 보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갔을 때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참 이것도 참이니까 말이 안 돼. 거짓.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하면 이것도 거짓. 그러니까 얘가 참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합격차 팁 봅시다. 일단은 선지를 소구하면서 푸는 방법도 있다. 저는 안 했지만 선지를 소구하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A의 진술이 참인지 확인하고 A가 C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A는 포함되었으나 C는 포함되지 않은 선지들을 소구할 수 있다. 만일 A가 점수가 두 번째로 낮은 학생일 경우 그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인 C가 반드시 재시험을 봐야 할 거기 때문이다. 따라서 1, 5가 소거된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쭈루쭈루 하면서 이제 선지를 활용한 풀이법이죠. 이러한 방식과 해설의 풀이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정보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않고 그때그때 단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참거짓 문제 푸는 분들 중에 모두 풀죠. 참거짓 문제가 내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체감상 난도를 낮게 하려면 시간이 빠른 건 아니에요. 체감상 난도를 좀 낮게 느껴지시려고 한다면 선지를 활용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반드시 된다라고 이제 제가 학원 드리고 단원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선지를 통해서 역으로 추론하는 게 조금 체감 난도가 좀 낮게 느껴지는 가능성이 높아요. 참거짓을 나는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여러 진술 가운데 참거짓을 나눠 생각하는 문제의 경우 반드시 참이거나 거짓 수밖에 없는 진술부터 확정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D가 본인이 1등인데 어떻게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그거부터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등호를 활용해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5명의 진술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를 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완전히
좋다, 확실하게 보인다,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등호 사용하는 게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근데 사람에 따라 이게 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부등호 스타일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걸 활용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 팁 2에 붙이다면 D의 진술이 거짓이기 때문에 A는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 진술도 거짓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도 여러분이 조금 잘 보시는 게 좋겠죠. 5번째, 참을 말하는 학생이 단 한 명이기 때문에 참말을 하는 학생을 빨리 찾아서 점수를 배열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반드시 거짓인 걸 일단 찾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참인 녀석이 뭘까. 그래서 이렇게 푸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일단은 A가 참일 때, B가 참일 때, 왜냐하면 참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난 C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거를 하는 거죠.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일 때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될 수 있죠. 그래서 참거짓 문제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일단 첫 번째는 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제가 등치 있는 채가 가려가지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2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이 2명이다, 뭐 참이 한 명, 이 문제 같은 경우 참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혹은 거짓이 1명이라던가 참이 1명이라던가 일단 1명밖에 없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보는 거야. A가 참일 때, B가 참일 때, C가 참일 때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것도 머리 너무 많이 쓰지 않고 그냥 풀 수 있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이 진술만 참이라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다. A는 본인이 C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A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D 역시 자신이 아닌 A가 점수가 높다고 했으니까 D는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와 D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 가능한 게 B, E, E뿐이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요것만 소거를 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